좀 전에 제가 그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유튜브에 댓글 달아서 출석하는 거 좀 전에 체킹을 했는데 앞에 부분은 많이 출석했는데 뒤로 갈수록 지금 출석 안 한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로 출석하는 거니까 그거 출석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우리 시험 볼때 임용고사 문제 위주로 주로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기말고사 시험 준비한다 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휴일이어서 수업이 없었는데 요걸로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것도 댓글로 처리를 할 거니까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강의를 했으면 했는데 보강하면 보통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 이것도 비디오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임용고사 문제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강의에서 요 확률론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군데가 어려움이 있어요. 컨디셔널을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것과 컨디셔널을 이용해서 평균 분산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식 자체는 간단한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려면 좀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좀 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하고 컨디셔널 베리언스 그 다음에 요 맨 앞에 있는 이 조건부 확률 요거 특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용고사 문제도 나오고요. 이해하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해야 될 내용은 어떻게 보면 확률론에서 제일 중요하고 통계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센트럴 리밋 세럼 내용입니다. 먼저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가 왜 중요한지 통계학 책 피면 항상 정규분포가 나와요. 왜 그런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고요. 제가 기억력이 좀 좋지가 않아서 포뮬라들을 많이 안 외우는데 이거는 외웁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만 했다 하면은 정규분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외우지 않는 포뮬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뮬라예요. 제가 이거 가르칠 때마다 맨날 보여주는 게 있는데
예, DM이 뭘까요? 잘 모르겠죠? 요새는 안 쓰는 지폐입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쓰던 지폐예요. 도이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요? 몰라요? 예, 카오스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집회 같은 경우 뭐 세종대왕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독일 집회는 이렇게 가우스가 옛날 집회입니다. 요새는 유로를 사용하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요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예? 예, 정규분포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 저거 이거 얘기할 때마다 치팅 시트라고 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안 외워도 돼요. 예, 제가 이걸 맨날 얘기를 하니까 한 번은 학생이 이거를 남대문 시장에서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무실의 벽에다 하나 붙여놨어요. 예, 이 확률 밀도 함수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 확률 밀도 함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뮤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오케이.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단 이게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적분이?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적분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죠.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유적분이 뭐라는 거예요? 뮤예요, 뮤.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시그마 자승 플러스 뮤 스퀘어. 이게 지금 세컨 모멘트거든요. 그러면 세컨 모멘트는 베리언스 플러스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예요. 예, 이걸 증명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린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캘큘러스 같은 거를 캘큘러스 같은데 보면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적분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i라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걸 i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폴라로 바꿔줘요.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트릭을 봤을 겁니다. 여기 학부 캘큘러스에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되면 거기에다 스퀘어 루트 취하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i가 계산이 될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값이 뭔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하고 요 함수하고 요 density 펑션하고 매칭을 시켜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수 부분의 윗단을 보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러면 뮤가 뭐가 돼야 펑션이 같아지나요? 네? 뮤가 뭐가 돼야 돼요? 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하고 지금 우리 적분하는 함수하고 같은 폼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뮤가 뭐가 돼야 돼요? 뮤가 0이면 되겠죠? 그죠? 시그마 스퀘어는 뭐가 돼야 돼요? 이 시그마 스퀘어가 1이 돼야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 스퀘어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되면 윗단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1 over square root 2 pi 시그마 스퀘어 들어갈 거고요. 여기 2 pi 시그마 스퀘어. 그죠? 그러면 지금 요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돼요? 적분값이? 네?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해요. 1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2 파이 시그마 스퀘어예요. 근데 시그마 스퀘어가 2분의 1이니까 스퀘어 루트 파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런 계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고요. 인투이션은 나중에 센트 리밋 세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센터가 변하죠. 평균이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평균은 0으로 고정을 시켜놨고요. 분산을 변화시킨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인데. 오케이. 그래서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지금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되고 뮤가 제로고 분산이 1인 경우에요. 시그마 스퀘어가. 그러면 이게 토탈 매스가 1이고 다시 하면 적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된다. 뭐 이런 거 계산은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캘큘러스 방법으로 여기 계산을 한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은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간단히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적분을 i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i 스퀘어는 요거 적분 곱하기 요거 적분인데 하나의 적분은 x로 표현하고 하나의 적분은 y의 적분으로 표현을 해요. 지금 캘큘러스에서 하는 계산들이에요. 그러면 평면상에서의 적분인데 이걸 극좌표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부정적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취해주면 돼요. 요건 뭐 캘큘러스 시간에 많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계산이 얘기하는 게 요 적분을 하면 1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는 평균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 x 곱하기 density 펑션 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기함수예요. 기함수기 때문에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 계산을 하려면 세컨 모멘트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지금 퍼스트 모멘트는 제로고요. 세컨 모멘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x 자승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썸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오케이. 요거는 직접 계산을 할게요. 요건 중요한 트릭이니까. 자, 요걸 계산을 하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x자승이라는 게 없다면 지금 여기 있는 x자승, 요 x자승이 없다면 우리 적분 쉽게 할 수 있어요. 1이에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x자승이 여기 있는 x자승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x자승을 제거를 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여기에다 미분을 걸어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려면 요거의 반대편에 미분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2의 마이너스 x 자승 오버 2 요거에 미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가 튀어나와요. 그럼 오리지널하고 같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x가 곱해지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미분이 걸려 있다고 해서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x자승 부분을 날릴 겁니다. 그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예요. 부분적분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부분적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집어넣으면 이건 제로고요. 마이너스에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에도 미분이 걸리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요거 적분이 뭐가 되나요? 처음이라 좀 익숙하지 않은가 본데 다시 써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럼 적분하면 뭐예요? 네?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 계산들은 하드한 계산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부분이 확률 밀도 함수인가 그런 거를 체킹만 해주면 돼요. 그게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러면 적분하면 1인 거는 당연하니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적분을 하면 CDF가 나옵니다. 옛날에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책 뒤에 보면은 그 테이블이 있었어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준정규 분포의 누적 정규 분포 함수라고 해서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바는 이래요.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confidence interval 그런 거 계산할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x라고 그러면 요게 요거를 의미합니다. 요 면적.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확률들을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캐피탈 G는 표준정규 분포, density function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면 보통 캐피탈 G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캐피탈 G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캐피탈 G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B에 있을 확률에서 B보다 작을 확률에서 A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NB 빼기 NA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뭐 동일한 아이디어입니다. X가 G가 X보다 클 확률은 G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확률이고요. 이거는 probability G가 X보다 크거나 같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 식은 G가 X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1 빼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G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같고요. 이거 2분의 1이고. 오케이. 요 누적 표준 정규 분포의 CDF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예요. 오케이. 여기 그림이 있네요. 요게 파란색이 PDF고요. 요 빨간색이 CDF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오케이. 이거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제가 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적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분을 하냐면
익스포넨셜 위의 부분을 x의 완전 제곱꼴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x 스퀘어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x의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면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스퀘어 2가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랑 비교를 해요. 이것과 요거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뮤가 뭐가 돼야 되나요? 뮤가 뭐가 돼야 돼요? 예? 뮤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시그마 스퀘어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2파이 시그마 스퀘어 곱해주고요. 2파이 시그마 스퀘어 곱해주고. 그러면 요적분이 뭐가 돼요? 지금 적분하는 함수가 density 펑션이에요. 그러면 density 펑션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여기 1입니다. 그러니까 2의 스퀘어 루트 2파이 시그마 스퀘어는 2분의 1이에요. 요거 캔슬 돼. 아까 계산했던 것과 동일한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데 그거 적분하는 함수를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와 동일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론이나 통계학 쪽에서 어떤 적분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적분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density 펑션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보면 그거가 density 펑션을 적분하거나 density 펑션의 first moment를 계산하거나 second moment를 계산하거나 그런 계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은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요새는 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정규 분포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할지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새는 정규 분포를 제너레이트 하는 함수가 대부분의 패키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제너레이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요새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패키지에 다 함수가 있어요. 정규 분포를 제너레이트 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큐니스하고 커터시스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임용고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x가 있으면 거기에다 t를 곱해요. 쓰면서 얘기하죠. x가 있어요. 그러면 x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거는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x에다가 t를 곱하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올리고요. 그거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t의 함수예요. t의 함수입니다. 이걸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moment generating function 관련된 문제가 임용고사에서 봤어요, 저가. 익숙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왜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그러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미분을 해요. t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 expectation은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sum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expectation을 표시하고요. 그러면 t로 미분하면 여기서 이제 t로 미분하면 여기서 요 x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으면 2x가 돼요. 또 한 번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이걸 n번 미분하고 제로를 집어넣으면 x의 nth 모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모멘트를 제너레이트 한다고 그래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임용고사 문제에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계산하나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스테이트먼트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케이. 우리가 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생각을 하냐면 다음의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x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계산하고 y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계산하는데 이 두 개가 같다고 그러면 x의 분포하고 y의 분포가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의미인지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y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수렴을 하면 그러면 xn의 분포가 y의 분포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요 사실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 사실 때문에 그런데요.
xi가 iid라고 그래 보죠.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x 바는 x 바라고 하지 말고 sn이라고 그럴까요? sn은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sn의 평균이 예? sn의 평균 xi가 평균이 뮤예요. 그걸 n개 더했어요.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n 뮤죠.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면 코베리언스 이렇게 되고요. 전개하면 다이고널 텀만 남고 오프 다이고널 텀들은 다 사라져요.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예요? 분산이? 예? 예? n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래서 SN은 평균이 n뮤고요. 분산이 n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이걸 표준화를 해줍니다. 표준화를 해준다는 얘기는 SN을 그거의 평균으로 빼주고요. 그러면 평균이 0이 되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이에요. 근데 이게 표준 정규 분포로 컨버지 한다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센트럴리 미스랩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요거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수렴한다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요거를 다른 폼으로 써볼게요. 통계 쪽에, 확률 쪽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통계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써요. 똑같은 내용인데, xi가 iid, 그 평균이 뮤고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x바를 생각을 해요. x바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sn을 n으로 나눈 거예요. 샘플 밍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의 평균은 뮤고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n뮤예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뮤죠? 그죠?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의 분산이 n 시그마 스퀘어예요. n으로 나눠줬죠? 그러면 그거는
스퀘어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산은 n 시그마 스퀘어 나누기 n 스퀘어 이렇게 돼서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그러면 이걸 표준화를 해줘요. 그러면 x바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이게 표준 정규 분포로 컨버지한다. 요거하고는 똑같은 폼입니다. 그냥 위아래를 n분의 1 n분의 1 곱해주면 돼요. 위아래 n분의 1 곱해주면.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주면 x바고요. 요거에다 n분의 1을 곱해주면 뮤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주면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쓴 것과 빨간색으로 쓴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확률론에서는 보통 파란색 스타일로 얘기를 하고요. 통계학 쪽에서는 빨간색 스타일로 얘기를 해요. 확률론에서는 IID 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SN을 센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통계학 쪽에서는 X바가 중요해요. X바가 뮤를 에스티메이트하는 에스티메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바가 중요한 거예요. 통계학 하시는 입장에서는 통계학 입장에서는 X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X바라는 게 뮤를 에스티메이트하는 에스티메이터거든요. 그래서 X바를 센터로 해서 그 중식근간염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확률론에서는 IID 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SN을 센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의 평균 분산을 계산을 해서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고요. 통계학에서는 X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X바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거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동일한 계산입니다.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균 분산 그런 거 계산에 익숙해 보면 이제 금방 요 폼으로도 갈 수도 있고 요 폼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평균 분산 계산에 좀 익숙하면 위에 폼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 폼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둘 다 그 표현 방법이 make sense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요 컨버전스가 센트럴 리밋 theorem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용을 해서 typically 계산을 해요. 여기 몇 가지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죠. 바이노미얼 오케이. 요거 다 중요하니까 계산을 해보죠.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보죠. 베르누인 경우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x는 베르누인은 1 아니면 0이고요. 확률이 p 1 빼기 p예요. 그러면
2의 tx의 expectation은 2의 tx는 x가 1이면 2의 t고요. 그렇게 될 확률은 p예요. 그 다음에 x가 0면 2의 tx는 1이고요. 그렇게 될 확률은 1 빼기 p예요. 그러면 이거를 1 플러스 p의 2t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베르누이인 경우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베르누이인 경우에 그 다음에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려보죠. 이렇게. 물론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이건 요거는 n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IID 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사용했던 아이덴티티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x는 바이노미얼 np라는 거는 p코인을 n번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거고요. xi는 i번째 코인 플립이 헤드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쫙 더하면 헤드가 몇 번 나왔나 그 카운트가 되고요. xi는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베르누이고요. IID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tx의 expectation은 2의 t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네, 중요한 게 이런 세렘이 있어요. x하고 y가 독립이면 x 곱하기 y 이거의 expectation은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이 expectation은 이 expectation과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독립인 랜덤 베리어블이 곱해져 있고요. 그거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는 건데, 독립이면 각각의 expectation 계산해서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얘기가.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좀 전에 계산을 했어요. 요게 1 플러스 p의 2t-1이에요. 그게 n개 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포화송 계산하죠. 포화송은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2의 tx의 expectation인데 이거는 2의 tk, k가 될 확률은 포화송의 경우에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k승 k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포화송의 경우에. 그러면 여기 보면 2의 마이너스 람다는 k랑 무관하니까 밖으로 뺐고요. 근데 k 팩토리얼 2의 t 람다 k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떤 함수의 테일러 전개인가요?2의 x는 1 플러스 x, x 스퀘어 2 팩토리얼, x 3승 3 팩토리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의 2t 람다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2의 람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케이. 예, 마지막으로 정규분포는 노트를 볼게요. 우리 이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자 2의 tx 여기 보세요. 2의 tx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곱했고요. 그 다음에 썸이 인테그랄로 바뀐 겁니다. 이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자, 이거 계산 어렵지 않아요. 지수 부분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수 부분만 생각하면 여기 tx가 있고요. 마이너스 요거가 있어요. 지수 부분만 생각해요. 여기 t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에 요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x의 완전 제곱꼴로 고쳐줘요. 이렇게. 아까 했던 계산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x의 완전 제곱꼴로 잡혔고요. 나머지 것들은 밖으로 빼줘요. 계산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x에 대한 완전 제곱꼴로 묶은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적분은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요 적분은 평균이 뮤 플러스 시그마 스퀘어 t고요.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요 적분은 1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온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예, 요 계산을 위해서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요 계산을 했던 겁니다. 요것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완전 제곱꼴로 고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돌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버성 어프록시메이션을 다시 봅시다. 그래서 버성 어프록시메이션이 얘기하는 게 바이노미얼 분포가 있는데 n이 크고 p가 작고 평균이 람다로 미디엄 사이즈면 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포화성으로 분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리미트를 보내면 요걸로 간다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바이노미얼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있죠. 요 바이노미얼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런 리미팅 시츄에이션에서 포화송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간다는 걸 증명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랑 동일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가고 p가 0으로 가고 np는 람다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바이노미얼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포화송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 플러스 p에 요게 바이노미얼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게 0으로 갑니다. 요게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게 1 플러스 0의 형태예요. 요놈이 0에 가까워요. 그러면 요건 근사적으로 2의 p 2t-1에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x는 x가 굉장히 작은 숫자일 때 2x에 근사가 돼요. 네, 요거는 2의 np, 2의 t-1이고요. 요 np는 람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의 람다 2t-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이노미얼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대응하는 포화송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컨버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계산을 통해서 포화송 근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메인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x가 노말이면 그걸 리니어 트랜스폼 해준 것도 노말이에요. x가 노말이면
ax 플러스 b도 노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x하고 y가 노말인데 x 더하기 y는 일반적으로 노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독립이라고 그러면 노말이에요. 요거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하겠어요. 요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센트럴 리밋 시어렘하고 뭐가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고 뭐가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 아닌지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 표를. 자, XI가 IID 노말 평균이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래보죠. XI가 평균이 뮤,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래보죠. 그리고 노말이고요. 그러면 SN은 평균이 n뮤예요.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n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가 스크린샷 찍은 2번 성질에 의해서 정규 분포예요. 2번 성질에 의해서 정규 분포예요.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SN의 평균으로 빼주고 SN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러면 표준화를 통해서 평균이 제로가 되고요. 분산이 1이 돼요. 그리고 1번 성질에 의해서 정규 분포예요. 그러니까 X가 SN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표준화를 해주면 AX 플러스 B 형태입니다. 요게. 네, 그래서 요게 노말인 건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노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노말인 건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노말이에요. 네? 요거는 센트럴 리밋 세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규 분포의 성질이에요. 이번에는 XI가 노말이 아니라고 그래보죠. XI가 노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평균 분산 계산은 위에 평균 분산 계산하고 동일하고요. 분포를 보면 XI가 노말이 아니었어요. XI가 노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SN도 노말이 아니에요. 표준화해도 노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근사적으로 이게 노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테이블은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테이블은 중심극한 정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규 분포의 성질이에요. 밑에 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여기 제가 파이썬으로 돌린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베르누이 가지고 베르누이 0.5 그러니까xi가 베르누이 0.5인 거예요. 그러니까 xi는 0 아니면 1이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첫 번째는 S10을 보았어요. S10의 히스토그램이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히스토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의 평균 분산을 계산해서 대응하는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S10하고 S10에서 히스토그램하고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맞지가 않죠. S10 해봤자 S10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 10밖에 가질 수 있는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S20를 했어요. S20에도 아직 좀 잘 안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이게 S30입니다. S30을 하니까 얼추 맞아요. 그죠? 지금 요게 S30 오케이. 요게 보면 오케이. 샘플 사이즈는 코드를 봐야겠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샘플 사이즈를 보죠. CLT 챕터 14에 오케이. 샘플 사이즈는 10,000개군요. 그래서 지금 요게 S30을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하나는 뭐냐면 페어 코인 플립을 30번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 거예요. 그러면 0부터 30까지 가능해요. 0부터 30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10,000번 반복해요. 그래서 이게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대응하는 평균 표준 그 10,000개 샘플이 제너레이트가 됐으면 그 10,000개의 샘플부터 평균 에스티메이트 하고요. 표준 편차 에스티메이트 해요. 그래서 대응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n이 30인 경우에 얼추 맞아요. 그죠? n이 20이나 n이 10일 경우에는 잘 안 맞았는데 30이 되니까 얼추 맞습니다. 이게 베르누이 케이스고요. 오케이, 이거는 유니폼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S1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S1이에요. 그러면 유니폼 01에서 유니폼 01이 아닌가 보는데 잠깐만요. 예, 자, 좌우지가 유니폼 마이너스 0.5에서 0.5네요. 그래서 거기서 S1을 제너레이트 했고요.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좌우지가 유니폼을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얼추 유니폼이 나오고요. 이게 바운더리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반만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1은 유니폼이고요. 대응해서 샘플로부터 평균 분산 계산을 했고요. 대응해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맞죠. 그 다음에 요 S2는 우리 시험에 났죠? 시험에 봤었죠?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S2의 분포는. 유니폼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삼각형이 나왔죠? 예, 지금 이 S2예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얼추 정규 분포랑 비슷해요. S2만 해도. 지금 이거는 S3예요. S3만 해도 벌써 정규 분포에 근사를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SN이 근사적으로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어떤 분포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컨버지하는 속도가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S30 정도 돼야지 정규 분포처럼 보이는데 유니폼 같은 경우는 S3만 해도 벌써 정규 분포처럼 보여요. 그 얘기는 컨버지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건데 뽀아송입니다. 뽀아송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S10, S20, S30 그런데 S30가 돼도 아직 컨버전스가 조금 거시기 해요. 다음에 익스포넨셜입니다. 익스포넨셜은 컨버지가 되게 느려요. S5고요.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이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우가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버지가 느려요. 지금 여기 S5, 여기 S10, 여기 S15 그런데 S15에도 벌써 이게 컨버지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죠? 딴 것도 해볼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처음에 분포가 뭐가 됐든 SN을 보면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컨버지하는 속도는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이 뭐냐에 따라서 컨버지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이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이 좌우 대칭이면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면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라든가 그런 대칭적인 거면은 컨버지가 빠른데 익스포넨셜처럼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컨버지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경우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S3만 돼도 벌써 굉장히 정규 분포처럼 보여요. 근데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좌우 대칭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S15 했는데 컨버지가 안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로 컨버지 한다는 게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 이게 컨버지가 느린데 좀 더 돌려봅시다. 오케이. 여기 50, 15 했는데 20, 30, 40 해보죠. 그래서 S20, S30, S40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해서 샘플이 10,000개가 있을 텐데 그 10,000개의 샘플로부터 평균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하고 그래서 대응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S5, 10, 15이고요. 요거는 20, 34입니다. 20 해도 벌써 아직 컨버전스가 덜 됐어요. 여기가 좀 더 그렇고요. 여기도 아직 좌우가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그죠? 요 정도 되니까 얼추 아직도 덜 된 것 같네요. 오케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돌려보죠. 오케이, 여기 50, 60, 70. 오케이, 50도 아직 좌우가 대칭이지 않아요. 60 정도 되니까 60 정도 되니까 얼추 대칭처럼 보이네요. 50도 아직 대칭이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은 진짜 익스트림하게 좌우 대칭이 깨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가 그 경우에도 정규 분포로 컨버지 한다는 걸 개런티를 해주지만 컨버지하는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세 번만 컨볼루션 해도 벌써 컨버전스가 됐잖아요. 지금 유니폼은 여기 S2는 조금 S2 삼각형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예, S2만 해도 얼추 비슷해요. 그죠? S3 예. 오케이. 4, 5, 6 한번 해볼까요? 4, 5, 6. 여기 S4고요. S5고 S6고. 그래서 센트럴 리밋 세렘이 얘기하는 게 센트럴 리밋 세렘이 얘기하는 게 지금 테이블이 두 개 있는데 위에 거는 센트럴 리밋 세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위에 거는 정규 분포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밑에 게 센트럴 리밋 세렘이에요. 그래서 SN을 적절히 센터링하고 표준화를 하면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인데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된다 하는 거고요. 요 충분히 크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스타팅 하느냐에 따라서 컨버지하는 속도가 달라요. 유니폼부터 출발을 했으면 S3만 해도 벌써 정규 분포처럼 보이는데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리 좌우 비대칭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S30가 돼도 아직도 컨버전스가 아직 덜 된 게 확인이 되고요. S60 정도 돼야 정규 분포처럼 보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컨버지하는 속도는 우리의 처음에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이 뭐냐에 따라서 디펜드를 합니다. 하지만 센트럴 리밋 세렘이 얘기하는 거는 어찌됐던 정규 분포로 컨버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왜 이게 컨버지 하는지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에 모멘 제너레이팅 펑션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의 모멘 제네팅 펑션을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 Sn 빼기 뮤 n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루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K를 새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조금 심플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Sn 빼기 N뮤 over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죠. Sn은 sum of xi N뮤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sum of xi 빼기 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로 나눠주고 스퀘어 루트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y라고 표시한 거예요. yi. 그러면 yi는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건 코스메틱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식을 보죠. 요 식인데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sum yk 스퀘어 루트 n의 모멘 제네팅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t를 곱해줬고요. 익스포넨셜 위로 올려줬고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tyk 스퀘어 루트 n 프로덕트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독립이니까 프로덕트하고 익스펙테이션이 밖으로 인터체인지가 되고요. 근데 분포가 같기 때문에 이거의 n승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직접 하죠. 여기서 직접 하죠. 그러면 요 익스포넨셜은 1 플러스 t 스퀘어 루트 n y1 플러스 t 스퀘어 루트 n y1 스퀘어 2 팩토리얼 땅땅땅 익스포넨셜 전개한 거고요. 그러니까 2의 x는 1 플러스 x, x 스퀘어 2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거기에 익스펙테이션이 걸린 거고요. 요거를 띄어내요. 오케이.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이 y1에 걸리면 뭐가 되나요? y1이 x가 있었으면 x의 뮤 나누고 시그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평균이 제로입니다.
지금 요거예요. 요거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이에요. y가. 그러면 요게 평균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퀘어 돼서 익스펙테이션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세컨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y의 세컨 모멘트가 뭐예요? y의 평균이 제로고요. 분산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익스펙테이션 걸리면 이게 제로가 돼요. 여기 y 스퀘어에 익스펙테이션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세컨 모멘트예요. 그러면 세컨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지금 y의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입니다. 그러니까 y의 평균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고요. 익스펙테이션 걸면. 그 다음에 여기는 스퀘어가 돼서 계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세컨 모멘트고요. 세컨 모멘트는 1이에요. 분산이 1이기 때문에 평균이 제로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세컨 오더 텀 이상을 날려버렸고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퍼스트 오더 텀은 제로고요. 세컨 오더 텀은 t 스퀘어 n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면 1 플러스 t 스퀘어 오버 2n 이렇게 됐고요. 요 익스펙테이션이 근사적으로 그거에 n승이 되고 요거는 요게 n이 커지면 0으로 가니까 2의 x가 됩니다. n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표준정규 분포의 모멘 제너레이팅 펑션. 예, 오늘 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서 좀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은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계산을 따라가 보세요. 이 한 학기 동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을 한 겁니다. 센트럴 미스어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된 임용고사 문제는 뭐 부지구실은 많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